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이자 현재는 IOC원 그리고 대한탁구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현재는 이제 탁구를 은퇴하고 지도자 그리고 행정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호아동이라고 하면은 예기치 못하게 또 본의 아니게 어떤 기본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조금은 열악한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아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들에 대한 어떤 어른들 그리고 시스템, 그 법의 어떤 테두리가 명확히 그들이 또 공평하게 대접을 받고 편견 없이 어릴 때부터 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아이들을 어떤 백그라운드를 체크를 할 게 아니고 아이들의 성향, 또 아이들 개인의 능력, 또 아이들 개인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한 후에 잘 개발해주고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정말 그 편견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IOC도 보호아동이라고는 딱 이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회원국이 이제 206개 NOC가 있는데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난민팀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이 안타까운 상황들로 인해서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평등하게 대접을 받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올림픽에도 뛸 수 있고 그 본인의 스포츠 커리어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 개개인마다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들 또는 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그냥 눈앞에 보이는 단점과 장점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그 아이들 내면에 갖고 있는 그런 가치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면밀히 살펴보는 그 동안에 그 아이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환경이었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훨씬 더 그 아이들이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자체가 뭐 예를 들면은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보호아동에 대한 편견을 또 완벽하게 말끔히 씻어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18세에 보호가 종료가 돼서 사회에 나온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꽤 많은 걸로 저도 들었는데 그 아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제 생각에는 법적인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통념도 바꿔야 되지만 그 아이들이 거기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일종의 예비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냥 18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호만 해줄 게 아니고 18세 전에 한 1, 2년 전이라도 텀을 갖고 간단한 직업 훈련이라든가 소셜 능력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같이 시킨다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적응기도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회적인 통념도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저도 뭐 최근에 뉴스를 보고 아동 학대다, 아이들의 어떤 음식에 뭐 장난을 친다, 뭐 여러 가지 아이들 관련된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부모 입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참 보기 참 참담하고 막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내몰려서 이렇게 보호시설로 온 아이들의 심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케어도
같이 필요하다. 요즘에 보면은 뭐 그런 육아 프로그램 같은 거, 뭐 금쪽 같은 데 이런 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이게 잘 보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씩 문제가 있는 어떤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다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이들일수록 상처도 빨리 받지만, 제가 그냥 아이들을 키워보면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빨리 받아들이고 또 빨리 수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한 번씩 화도 내고 짜증내고 아이가 상처를 받고 울기도 하고, 근데 또 제가 그걸 바로 깨닫고 미안하다 하고 보듬어주고 설명을 해주면 또 아이들도 그거에 대해서 금방 잊어먹고 또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른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찰 및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좀 안 좋게만 바라보면 한없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약간 긍정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게만은 바라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처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자립심이 또 강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회성이 좀 더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단체가 생활하는 시설에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거기 연령대가 다 틀리잖아요.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거기서 또 부딪히며 배워가는 것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시설에 있다, 이런 환경에서 내몰려졌다 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그런 걸 빨리 탈피를 해서 나는 또 다른 기회를 얻으러 왔다, 나는 또 다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이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또 주위에서도 그런 아이라고 자꾸 용기를 주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사회에 성공한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나중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힘든 적은 있는데 당연히 뭐 저는 운이 좋게도 화목한 가정에서, 그리고 또 주위에 친구들도 있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뭐 보호시설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4학년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어요. 합숙 생활을 했단 말이죠. 선수들하고 같이 그 코치 선생님의 지도 아래. 어떻게 보면 환경은 비슷합니다. 네, 배울 수 있는 것도 비슷하고, 다만 부모님이 지금 그걸 서포트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어렸을 때 경험들이 제가 지금 성장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형제 자매가 없는데 만약에 나중까지도 대학교 또 성인이 될 때까지도 부모님 품에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저의 길을, 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었을까? 아니면 계속 부모님한테 의지하며 살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도 되고 충분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는 간간히 보긴 했지만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뭐 저는 스포츠계에 있기 때문에 스포츠계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또 다양한 능력 속에는 또 운동신경이라든가 스포츠 능력을 뛰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또는 뭐 우리 그 아이들 중에는 그 손흥민 선수 같이 프리미어리그가 딱 돼서 정말 국가대표로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결연 이런 후원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수 시절에 그렇게 결연을 맺어서 좀 도움을 줬던 아이들도 있고요. 제가 성인이 돼서는 제 이름을 걸고 부리울토끼 탁구 대회를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이제 수녀님이 운영하고 계신 이런 보호시설 보육원도 굉장히 대형 보육원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보육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관심인 것 같고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틈틈이 그런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재능 기부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물품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 번은 인터넷에 어떤 친구의 사연이 정신지체장애가 굉장히 심해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이 친구 탁구를 접하고 나서는 탁구만 치던데요. 근데 이 친구한테 용품 이런 것들을 모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연락을 해서 제가 직접 지원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도 느낀 점도 많았고, 사실은 이런 무대나 이런 것 환경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익숙함에 고마운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주변에 그래도 다양한 어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좀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하게 외친다는 어떤 그런 말보다는 그냥 어차피 제가 노력을 한 만큼 결과는 나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담히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거는 오히려 더 가능성을 좋게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좋게 보면 마냥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고 좋게 보면 마냥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상황은 처해졌고 그 처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성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편견이고 이미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이들한테 자신감을 잃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동등하게 그 아이들 저도 만나봤지만 저는 전혀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너무 밝고 자신감 있고 뭐 천방지축이고 어떤 아이들은 그래서 뭐 이거 의기소침해 있거나 뭐 이런 친구들을 제가 조금 많이 못 봐서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저 동의하는 바이고 그런 부분이 좀 더 앞으로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500만 원,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준비가 됐냐 안 됐냐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준비 없이 1000만 원 받으면 그 1000만 원이 사실 본인이 계획대로 쓸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사전에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 친구를 잘 자립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닦아주는 게 첫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에 나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조그만 사회에서 큰 사회로 나온 것 뿐이지 전혀 다른 세상에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보호시설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를 가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테두리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테두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넓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갖고 그 안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능력이 결국에는 사회에 나와서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인들이 좀 마음가짐 강하게 먹는다면 충분히 당당하게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합니다.